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오랜 친구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어르신, 올해 75이신데요. 이분이 몇 달 전부터 혈압이 자꾸 오르고 혈당도 경계까지 올라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약을 더 늘려야 하나, 병원을 더 자주 가야 하나, 밤마다 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어르신이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꾸고 나서 2달 만에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채소, 오이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채소가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잡아주고 혈관까지 청소해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오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을 전부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오이 잘못 드시면 그 좋은 효능이 절반도 안 됩니다. 또 오랫동안 잘못 알려진 상식 때문에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피하시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 상식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같이 드셔야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오이를 드실 때 당근이랑 같이 드시는 걸 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이를 껍질째 드시나요? 껍질을 벗겨서 드시나요? 사소해 보이는 이 2가지 선택에 따라 여러분이 오이에서 얻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이가 우리 혈당과 혈압과 혈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이의 다이어트 효과와 껍질의 비밀, 그리고 올바른 세척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상식을 과학적으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려주는 황금꿀 조합 3가지와 집에서 바로 만드는 오이 냉국 레시피까지 전부 챙겨가시도록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가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으신 분은 앞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두었으니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이가 혈당에 어떻게 좋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부분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혈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혈액 속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혈당이 자꾸 높게 유지되면 당뇨가 됩니다. 그런데요, 혈당 관리를 위해 음식을 고를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당 지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음식이 우리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을 저혈당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은 어떨까요?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무려 72입니다. 흰빵은 75이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높죠? 그러면 오이는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단 15입니다. 흰쌀밥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정말 낮죠? 이 사실 10분 중에 8분 가까이는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이 숫자 하나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혈당 지수 15, 오이입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수기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다른 예가 낫겠네요. 우리 동네 소방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라는 것을 왈칵 쏟아냅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듯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점점 지쳐버립니다. 사람도 매일 야근하면 지치잖아요. 인슐린도 똑같습니다. 결국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데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확 커집니다. 반면에 혈당 지수가 낮은 오이를 드시면요,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오이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 자료를 보면요, 오이 껍질 속에 혈당 수치를 직접 낮춰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우리 몸속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준다고 해요. 산화 스트레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녹쓰는 것입니다. 쇠붙이가 공기 중에 오래 있으면 벌쩍게 녹이 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고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오이가 바로 이 녹쓰는 과정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오이에 혈당 낮추는 성분이 껍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분들은 이 좋은 성분을 다 버리고 계신 겁니다.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껍질째 드세요. 물론 깨끗하게 씻어서요. 흐르는 물에 소금으로 쓱쓱 문질러 씻으시면 잔류 농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요. 자, 오이가 혈당에 얼마나 좋은지 아셨죠? 그런데 오이의 효능은 혈당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혈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내용 특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나트륨이 우리 혈관 속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그러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마치 정원 호스에 물을 너무 많이 밀어 넣으면 호스가 빵빵하게 부풀잖아요.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이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안 청소부처럼요, 혈관 속에 쌓인 나트륨을 칼륨이 붙잡아서 소변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말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60 넘으신 분들 중에 절반이 넘는 분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10분 중에 5분에서 6분이 고혈압이란 뜻이에요. 정말 많죠.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매일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절대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약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식습관 변화 중에 가장 쉬운 게 바로 오이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혈압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계속되면 우리 혈관이 끊임없이 압박을 받습니다.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60, 70 이후에 가장 무서워하는 그 병들이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혈압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매일 오이 하나를 드시는 것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내보내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보호됩니다. 물론 오이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욕심이에요. 하지만 우리 밥상에 오이 한 접시를 더 올리는 것, 이것이 혈압 관리의 든든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 오이가 우리 혈관을 어떻게 청소해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혈압에 이어서 혈관까지 오이 하나가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오이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이 100g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물에 잘 녹는 섬유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물을 쭉 빨아들여서 끈적끈적한 젤처럼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토리묵이나 한천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랑말랑하게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면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아까 혈당 관리 원리랑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끈적한 젤이 우리 장을 쭉 지나가면서 몸속 나쁜 것들을 착 붙잡아서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담즙, 콜레스테롤, 독성 물질들을 끌고 나가요. 자,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또 수도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래된 집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기름때처럼 혈관 벽에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오이의 식이섬유가 이 기름때를 청소해 줍니다. 혈관에 때가 끼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혈액이 잘 흐르고 신장도 편해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이 건강해집니다. 오이 하나가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이는 혈당 지수 15으로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내보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본전을 뽑으신 겁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오이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이번 이야기도 우리 60, 70 넘으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뱃살이 찌면요,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배에 살이 찌는 복부 비만이 당뇨, 고혈압, 신장병,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인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이가 왜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우선 열량이 거의 없습니다. 오이 100g의 열량이 13kcal밖에 안 됩니다. 200g을 통째로 드셔도 채 30kcal가 안 돼요. 밥 한 공기가 대략 300kcal니까 오이는 밥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어요. 오이를 씻고 소화하는 데 드는 열량이 오이 자체의 열량보다 많다는 말이에요. 농담이지만 그만큼 열량이 낮다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오이는 배가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오이의 96%가 수분이거든요. 거의 물로 꽉 차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출출할 때 과자나 빵을 드시는 대신에 오이를 드셔보세요. 열량은 훨씬 적게 섭취하면서도 포만감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대에 정말 최적의 간식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 한 가지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그냥 체중만 줄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을 빼되 근육은 지키면서 지방만 빠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근육이 쭉쭉 빠지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단독으로만 드시는 것보다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꿀 조합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어르신,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그분이요. 75 되신 이 어르신이 혈압도 높고 뱃살도 고민이셨는데요. 거창한 걸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저녁 출출할 때 드시던 과자를 오이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오이 무침을 한 접시씩 드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2달이 지나니까 허리띠 구멍이 한 칸 줄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잡한 운동도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상에 오이 하나를 더 올린 것 뿐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전반부였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면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게요. 첫째, 오이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관리에 좋습니다. 둘째,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잡아줍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넷째, 열량은 낮고 포만감은 높아서 다이어트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이는 꼭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오이에 관한 상식을 바로잡고 오이를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황금 비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실 거죠? 자,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이를 가장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드실 때 껍질을 쓱쓱 깎아내고 드시죠. 식감이 부드러워서 또 농약이 걱정돼서 그러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오이의 진짜 보물이 바로 그 껍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성분, 산화를 막아주는 성분, 식이섬유 이런 좋은 것들이 껍질과 껍질 바로 안쪽에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껍질을 벗긴다는 건 그 보물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아깝죠. 그러면 농약 걱정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오이를 대고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려서 손으로 쓱쓱 문질러 주세요. 오이 표면에 작은 돌기들이 있는데 소금으로 문지르면 이 돌기 사이에 낀 이물질이랑 잔류 농약이 상당 부분 씻겨 나갑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궈 주시면 됩니다. 식초를 탄 물에 잠깐 담갔다가 헹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껍질째 드셔도 전혀 걱정 없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오이의 효능이 혈당, 혈압, 혈관, 다이어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효능이 더 있어요. 하나씩 짧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피부입니다. 여름에 오이를 얇게 썰어서 얼굴에 붙이는 거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해오던 방법이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수분이 가득하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식혀주고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나이 들면서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시는 분들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안에서부터 수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 보충과 이뇨작용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마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오이는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라서 수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게다가 칼륨이 들어있어서 몸속에 고인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줍니다. 몸이 자주 붓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이섬유가 우리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장이 편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장이 편해야 온몸이 편하다는 말, 괜한 말이 아닙니다. 자, 오이가 이렇게 좋은 채소라는 걸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이와 당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요. 아마 가까운 지인에게서 아니면 예전 텔레비전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이 무침이나 샐러드에서 당근을 일부러 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가지를 절대 같이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려진 정보예요.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동안 당근을 빼셨던 분들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이야기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당근에 들어있는 어떤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저도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비타민C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환원형 비타민C, 그리고 산화형 비타민C입니다. 당근 속 효소가 하는 일은요, 환원형 비타민C를 산화형 비타민C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이 두 가지 형태, 환원형이든 산화형이든 둘 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똑같이 비타민C 역할을 합니다. 어느 형태든 우리 몸이 활용하는데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물과 얼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됩니다. 모양은 달라지지만 성분은 똑같죠. 입에 넣으면 결국 다 같은 물이 됩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바뀌어도 우리 몸 안에서는 결국 똑같은 비타민C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잘못 전해지면서 비타민이 파괴된다는 소문으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와 당근을 마음껏 함께 드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 추천드려요. 당근이 얼마나 좋은 채소인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근에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나이 들수록 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또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아까 산화 스트레스, 몸이 녹쓰는 거 막아준다고 했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바로 그 일을 해요. 게다가 당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재생을 돕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당근이 폐암, 유방암, 대장암 같은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춰준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 오이와 당근, 이 두 채소 모두 우리 밥상에 꼭 올라야 할 최고의 짝꿍입니다. 이제 당근을 피하지 마세요. 같이 드세요. 우리 잘못된 상식 하나 시원하게 버렸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이를 어떻게 드시면 그 효능이 2배, 3배로 커질까요? 오이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주는 황금꿀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양파, 두 번째는 삶은 달걀,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꿀 조합, 오이와 양파입니다. 오이 무침을 만드실 때 양파를 꼭 함께 넣으시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딸기나 사과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오이에도 꽤 풍부해요. 이 피세틴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항노화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기억력을 지키고 머리를 맑게 하는데도 도움이 돼서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막는 작용도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말 만능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피세틴이라는 게 단독으로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이 흡수를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양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세틴의 흡수율을 쭉 끌어올려주고 피세틴의 항노화 효과를 훨씬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혼자 드시는 것보다 양파와 함께 드실 때 그 좋은 효과를 훨씬 크게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양파 자체도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천연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암을 막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서 당뇨 예방에도 좋아요.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몸속 독소를 풀어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께는 대체 식품으로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이 무침이나 오이 샐러드를 만드실 때 양파를 꼭 함께 넣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어려운 조리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양파만 같이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한 가지로 오이의 피세틴 흡수율을 높여서 노화 방지, 치매 예방, 항암 효과를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쉽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꿀조합,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이 조합이 왜 그렇게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이는 96%가 수분이라고 했죠? 수분이 그렇게 많다는 건 뒤집어 보면 다른 영양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이만 드시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챙기실 수 있지만 단백질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우리 나이에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의 근육, 피부, 장기, 면역을 지키는 항체까지 거의 모든 것이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60이 넘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시작됩니다. 이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넘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넘어지시면 자리에 눕게 되고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달걀이 바로 단백질의 왕입니다. 달걀 하나에 약 6g의 아주 질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12, 비타민 D, 셀레늄, 콜린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콜린이라는 성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콜린은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로 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치매 예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콜린은 혈관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혈관에 해로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달걀의 콜린이 바로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이와 삶은 달걀을 함께 드시면요. 오이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달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더해줍니다. 혈당이 치솟지 않으면서 배도 든든하고 근육도 지키고 뇌도 건강해집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이만한 조합이 없어요. 체중은 줄이면서 근육은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오이 몇 조각에 삶은 달걀 하나, 이게 우리 나이의 최고의 간식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하시는 분 계실까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알려졌었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건강한 어른이 하루에 달걀 한두 개 드시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미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건강 상태이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전문의와 한번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꿀조합입니다. 오이와 식초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오이 냉국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시원하고 새콤한 그 맛, 정말 별미잖아요. 그 맛의 핵심이 바로 식초입니다. 그런데 이 식초가 단순히 맛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건강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옛말에 한여름엔 식초가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식초에는 살균 작용이 있어서 여름철 식중독과 장염을 막아줍니다. 식초 속 유기산이 우리 장 속 나쁜 균을 줄여주면서 설사와 장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나들이 가셔서 바깥 음식을 드실 때 식초를 곁들이시면 배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식초에는 아미노산과 구연산 같은 여러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어요. 우리 나이 들면 별것 안 했는데도 자주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가 그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고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식초를 오이와 함께 드시면 한 가지 좋은 점이 더 있습니다. 아까 오이의 비타민C 이야기를 했죠. 이 비타민C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환경이 바로 산성 환경입니다. 그런데 식초가 바로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식초를 곁들이면 오이의 비타민C가 변하는 걸 막아줍니다. 즉, 오이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C를 더 온전하게 흡수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 냉국이나 오이 피클처럼 오이에 식초를 함께 쓰는 음식이 많은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괜히 그렇게 드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 지혜롭죠. 자, 오이의 황금꿀 조합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양파. 둘째, 삶은 달걀. 셋째, 식초입니다. 이 3가지 조합으로 오이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좋아할 만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3가지를 한 번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와 식초가 함께 들어가는 오이 냉국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는 오이 냉국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재료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이 1개, 양파 반개, 미역 조금, 생수 600ml, 그리고 소금과 설탕과 식초, 마지막으로 통깨 조금이면 됩니다. 대부분 집에 다 있는 재료죠. 일부러 장 보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점이에요. 돈 거의 안 들고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미역을 물에 불려두세요. 오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흐르는 물에 소금으로 쓱쓱 문질러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째 얇게 채 썰어줍니다. 껍질 벗기지 마세요. 잊지 않으셨죠? 불린 미역은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 양파도 얇게 채 썰어줍니다. 원하시면 홍고추를 조금 얇게 썰어 올리셔도 좋아요. 색깔도 예쁘고 살짝 매콤한 맛이 납니다. 이제 냉국 국물을 만들 차례예요. 생수 600ml에 소금 1큰술, 설탕 2큰술, 식초 6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맛의 핵심이에요. 너무 시거나 너무 싱겁지 않게 이 비율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입맛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채 썬 오이, 불린 미역, 양파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시원한 냉국 국물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1스푼 쏠쏠 뿌리면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셨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여름철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 둘러앉아 한 그릇씩 드시면 더 좋겠죠? 이 오이 냉국 한 그릇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오이의 혈당 관리 효과, 양파의 항암 효과와 피세틴 흡수 효과, 식초의 피로 회복 효과가 한 그릇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집에서 돈 거의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자, 꿀 조합과 레시피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지나친 오이의 숨은 효능이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세요. 이 내용도 정말 유익합니다. 먼저 오이의 면역력 효과입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가끔 오이를 드시다 보면 끝부분이 쌉쌀하게 쓴맛이 날 때 있으시죠?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 쌉쌀한 성분이 사실은 우리 몸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이 성분이 비정상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쓴맛이 난다고 그 부분을 잘라버리셨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여기에 더해 오이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아까 우리 몸이 녹수는 산화 스트레스 이야기했죠? 오이의 항산화 성분이 우리 세포를 그 녹쓰는 과정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노화가 늦춰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채소가 이 정도면 정말 효자 채소죠. 두 번째, 숨은 효능. 오이는 입냄새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풍부한 수분과 성분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술 드신 다음날 몸속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그래서 예부터 해장에 오이 냉국을 찾으셨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이는 뼈 건강에도 슬며시 도움을 줍니다. 오이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뼈에
칼슘이 잘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이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작은 보탬이 됩니다. 물론 오이 하나로 뼈가 튼튼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과장이죠. 다만 우리 일상에 더해지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이를 더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무침이나 냉국 말고도 방법이 많거든요. 첫 번째는 오이물입니다. 요즘 디톡스 워터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원한 물에 오이 몇 조각을 얇게 썰어 넣고 한두 시간 두었다가 드시는 겁니다. 오이의 좋은 성분이 물에 우러나와서 밍밍한 맹물보다 향긋하고 마시기 편합니다.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수분 섭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 전통 방식, 오이지와 오이 장아찌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여름이면 오이지를 담가 드셨잖아요. 짭짤하게 담근 오이지는 입맛 없는 여름철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해주는 반찬이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오이지나 장아찌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조금씩 즐기세요. 우리 몸 생각하면서요. 세 번째는 생오이를 그냥 드시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죠? 출출할 때 오이 하나 쓱 씻어서 된장에 콕 찍어 드셔보세요. 우리 입맛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된장의 구수함과 오이의 아삭함이 어우러져서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된장에는 콩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오이와도 잘 어울려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오이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거의 안 드시나요? 아니면 가끔 드시나요? 만약 일주일에 한두 번도 채 안 드신다면 오늘부터 조금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꾸준히 넣어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거창한 결심 필요 없어요. 그냥 장 보실 때 오이 몇 개를 장바구니에 더 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오이는 아침 공복에 드셔도 좋고 식사하실 때 다른 채소보다 먼저 드셔도 좋습니다. 식사 시작할 때 오이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면 그 식이섬유가 뒤에 들어오는 밥과 반찬의 혈당 흡수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똑같은 음식을 드셔도 먹는 순서만 바꾸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봐요. 자, 이왕 오이를 자주 드시기로 하셨으니 좋은 오이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오이를 고르실 때 우리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색이 진한 초록색이고 윤기가 도는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쥐었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신선한 오이입니다. 표면에 돌기가 살아있고 만졌을 때 까끌까끌한 것이 싱싱한 거예요. 반대로 물러지거나 끝부분이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좋은 오이를 우리 밥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오신 오이는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오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지고 영양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모처럼 좋은 마음으로 사왔는데 냉장고에서 시들어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일주일 안에 다 드실 만큼만 사시고 신선할 때 부지런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건강은 이렇게 작은 부지런함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루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오이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밥 드시기 전에 오이 몇 조각을 먼저 아삭아삭 드세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저녁에는 양파를 넣은 오이 무침 한 접시 아니면 시원한 오이 냉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출출한 밤에는 과자 대신 오이에 삶은 달걀 하나. 어떠세요? 하루 종일 오이가 우리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죠. 복잡한 식단표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는 오이 하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께 딱 맞는
돈 안 드는 건강 비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오이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이에 칼륨이 풍부하다고 했죠? 건강한 분들께는 이 칼륨이 약이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몸에 칼륨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 상태는 저마다 다르니까요. 두 번째로, 오이는 성질이 찬 편입니다. 평소에 속이 차고 배가 자주 아프신 분,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드시는 양은요, 하루에 오이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해서 하루에 대 6개씩 드실 필요는 없어요. 무엇이든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요. 보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이는 냉장고에 넣되 너무 차가운 곳보다는 채소칸에 신문지로 가볍게 싸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채소 알뜰하게 다 드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들어주세요. 첫째, 오이는 혈당 지수가 15밖에 안 됩니다. 흰쌀밥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 정말 탁월합니다. 둘째, 오이의 칼륨이 우리 몸속 나트륨을 내보내서 고혈압을 잡아줍니다. 셋째, 오이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넷째, 오이는 열량이 거의 없으면서도 배가 든든해서 다이어트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상식 하나,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함께 드시면 영양이 배가 됩니다. 앞으로 당근 마음 놓고 같이 드세요. 오이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시려면 황금, 꿀 조합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양파와 함께 드시면 피세틴 흡수율이 높아져서 노화 방지와 치매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둘째,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서 우리 근육을 지키고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식초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C도 보존하고 살균 효과의 피로회복까지 한 번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이는 꼭 껍질째 드세요. 혈당을 낮추는 핵심 성분이 바로 껍질에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소금으로 깨끗이 문질러 씻으신 다음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은 정말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이 1개를 사서 양파와 함께 무쳐 드시거나 오이 냉국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아니면 오이 몇 조각에 삶은 달걀 하나, 이렇게 간단한 간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은 늘 뒤로 미루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정작 우리 몸은 챙기지 못했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건강을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고 싶던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 곁에 한 해라도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우리 2발로 걸어 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바라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 시작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오이 1 접시를 올리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덕분에 이 좋은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더 많은 우리 가족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